여러분이 만약 방구석 유튜브 애청자라면 이분들이 알고리즘에 한 번쯤은 떴을 겁니다.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비주얼과 패션, 그를 10분 반영한 듯한 이들의 패턴화되지 않은 음악은 여러 의미로 큰 화제를 낳았어요. 근데 관련 영상을 보고 나서 이 듀오를 단순히 뇌속 회로 어디 하나가 잘못 연결된 것 같다, 일부러 힙스터인 척 하려 저런다, 이런 피상적인 말로다가 빠르게 정의 내린다면 이 팀의 정수를 무시한 채 건너뛰는 것과 다름이 없죠. 그래서 오늘은 이 10년 만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듀오 무키무키 만만수에 대해 한번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무키가 누구고 만수가 누군지부터 알아야겠죠. 이 왼쪽에 있는 앞머리 살짝 날아간 누님이 만수,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초점 잃은 누님이 무키예요. 그리고 두 사람의 활동명이 이렇게 돼버린 이유는 정말 단순하면서도 하찮아요. 먼저 만수 누님은 교내 신문사 국장님 친구분 성함이 만수였는데 글쎄 자기가 그분이랑 닮아서 그냥 그렇게 지었다 해요. 그리고 무키 누님은 엄마의 설명력이란 소설에서 한 등장인물의 이름이 무키였는데 그냥 그 이름의 발음을 본따 무키라 정했다 하죠. 그럼 이 장면 기원부터 알 수 없는 세계관으로 이어진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 이렇게 팀까지 꾸리게 됐냐. 먼저 둘의 전공은 각각 조형예술과와 음악학과로 다르지만 학교는 같은 한예종이었어요. 처음 만난 곳은 교내 신문사였고요. 이때 만수는 신문사 부장으로 이미 높은 자리 하나를 차지하고 있었고 무키는 이제 막 신입기자 면접을 보러 왔었다 합니다. 근데 둘은 첫인상에서 저마다의 이유로 서로에게 불합격점을 줬고 신문사에 있을 땐 약간 어색할 정도로 잘 안 맞았지만 나중에 누구 한 명 뒷담화로 담궈버릴 때 너무 얘기가 잘 통해가지고 그 뒤로 누구보다 가까운 사이가 됐다 해요. 그리고 이 둘에겐 뒷담화 말고도 더럽게 잘 맞는 거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음악 취향이요. 동나이때 친구들이 들으면 이거 왜 좋아해? 이거 왜 듣는 거야? 할 법한 음악들을 둘은 나중에 이어질 운명처럼 다른 시간, 공간에서 향유하고 있었죠. 세계 끝까지 걸어나가자. 내 목구멍이 우물이 되네. 남자의 마누라가 집을 나갔네. 내가 고백을 하면 아마 놀랄 거야. 깜짝 놀랄 거야. I love you sugar cane. You're coming from the rain. 포크의 여러 하위 장르들과 노이즈락을 두루 섞은 이들의 플레이리스트는 나중에 둘이 팀을 결성하면 어떤 음악이 탄생하고 어떤 행보를 걷게 될지 짐작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이 둘을 팀으로 엮어주는 한 사건이 일어나죠. 무키와 만수의 첫 작업물은 2010년에 만든 허세송이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재미로만 했지 정식으로 팀 활동을 할 생각은 전혀 없었대요. 정확히 말하면 무키는 하고 싶었는데 만수가 빠꾸먹이었다 합니다. 조형예술이 전공인 애가 개정색 빨면서 밴드 보컬을 하고 싶다 하니까요. 근데 그로부터 1년 뒤 학교 영화 동아리에서 기획한 공연이 열리기 3일 전 이들은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한 팀이 돼서 공연 라인업 마지막 순서에 들게 됩니다. 이에 두 사람은 부랴부랴 셀리스트 짜러 커버곡 연습하고 자작곡도 빠르게 완성시켰다 해요. 나아가 무키 학생회관 의자를 잘라 장구 이곳저곳에 붙이고 거기에 심벌과 킥을 달아 드럼셋처럼 개조했습니다. 이름은 구장구장이라 지었고 암튼 그렇게 허겁지겁 공연 당일 무대에 오른 무키와 만수는 이제 막 데뷔한 신인이자 공연 헤드라이너로서 아주 그냥 찢어놨습니다. 마치 주술의 영역에 들어선 것 같은 신들린 연주와 예측 가능한 범위 외의 것을 해버리는 곡의 구성과 전개는 현장에 있던 관객들 너나 할 거 없이 일어나 춤추게 하고 옆에서 카메라 들고 구경하던 외국인 형님마저 자신들의 퍼포먼스에 아주 동기화를 시켰죠. 근데 무키무키 만만수 그 전설의 시작은 지금부터예요. 이때 같이 공연한 친구 하나가 둘의 무대를 유튜브에 찍어서 올렸는데 이게 단기간에 바이럴돼서 조회수가 일정치 이상을 뚫어버린 거죠. 정식 작업을 하나 없는 이들이 그냥 직캠 영상 하나로 인디씬 스타가 된 겁니다. 이를 계기로 두 사람은 투어도 다니기 시작하는데요. 근데 이 투어가 좀 특이해. 홍대 앞 두리번 철거 반대 집회를 시작으로 제주도 강정마을, 부산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서울 명동의 카페 마리, 여성가족부합 농성장 등등 일반적인 공연장이 아닌 투쟁이 벌어지는 현장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같은 사회적 투쟁 활동은 어떻게 보면 이들이 따르고자 하는 내면적 태도, 외형적 장르의 문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볼 수 있었죠. 국내에서 집회나 시위를 할 때 그 현장엔 전통적으로 언제나 노래가 함께했습니다. 70년대엔 대학생과 노동자 중심으로 김민기, 양희은 등을 필두로 한 포크 음악이 80년대를 걸쳐 90년대 초반까지 민중가요가 농성장 주위를 감쌌죠. 근데 90년대 중반에 접어들어선 더 이상 이런 포크 음악이나 민중가요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기 시작해요. 왜냐면 정권이 교체됨에 따라 사회적 분위기는 보다 민주적으로 바뀌었으니까 비교적 투쟁 활동의 발생 건수가 줄어들었고 무엇보다 이 무렵 H.O.T, S.E.S, 제키, 핑크를 앞세운 대 K-팝 시대가 도래하면서 젊은 층한테 있어 포크와 민중가요는 기성세대가 누리던 문화의 일부로서 인식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주류 음악 시장의 패권은 더 이상 싱어송라이터가 아닌 랩과 댄스 음악을 하는 그룹 내지 솔로에게 넘어갔고요.
근데 이게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주류 음악 시장에 소모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이들이 증가했기 때문에 반대로 사회적 메시지를 던지는 싱어송라이터들의 역할이 이전보다 더 중요해졌던 걸 알 수 있었어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등장한 이른바 묵만이란 괴이한 듀오는 본인들에게 주어진 임무 아닌 임무를 알차게 수행했죠. 가사에 수반된 사회 정치적 코드는 누군가를 세뇌시키거나 선동하는 데 목적성이 없었고 그저 개인이 내는 하나의 목소리에 가까웠기에 가사의 내용적 측면에서 불쾌한 혐오를 사지 않았습니다. 또 이를 지탱하는 펑크와 포크에 기반한 음악 스타일은 그런 메시지 속에 기댄 해학적 표현과 절묘하게 맞물리면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화를 도둑이보다 웃고 춤추게 만들었죠. 때문에 이들이 너무 투쟁, 집회를 비롯한 농성장 위주로다가 공연한다는 이유로 두 사람은 한때 진보의 아이콘으로 급부상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묵만은 이런 정치적 타이틀에 연연하거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에 큰 사명감을 갖고서 임한 건 아니었어요. 그들의 농성장으로 이끈 실질적 동기는 다름 아닌 친구들의 부름이었으니까요. 그냥 같이 음악하는 친구들이 자기들 보고 거기로 오라 하니까 그곳에 가면 친구들이 있으니까 참여했던 게 컸고 막상 또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한바탕 신나게 놀고 나면 기분이 째지니까 열심히 참여했던 거라 하죠. 클럽보다 투쟁 현장에서 공연하는 게 적성에 맞는 것 같다면서요. 네, 이런 배경을 간직한 묵만의 다음 행선지는 팀의 이름을 내건 앨범 제작이었어요. 이들의 비범함을 일찍이 알아본 인디 레이블 비트볼 뮤직으로부터 앨범 발매 제의를 받은 뒤 앨범 프로듀서로 달파는 선생님이 선뜻 도움을 주겠다 하면서 이들은 앨범 제작 준비 과정을 순조롭게 마쳤죠. 이후 두 사람은 이전에 만들어둔 곡을 주섬주섬 모으기 시작했고 작업하다 트랙이 부족하다 싶으면 예전에 썼던 일기장을 들춰보거나 방바닥에 떨어져 있던 책으로부터 영감을 얻기도 하며 앨범을 무려 3개월 만에 뚝딱 만들었다 합니다. 그렇게 2012년 이들은 앨범 발매 연도와 동일한 제목의 앨범을 마침내 세상에 공개하죠. 본작은 인디씬에 관심 있는 청자들 뿐만 아니라 음악평론가들 사이에서도 반응이 극과 극으로 나뉠 정도로 혹평과 호평이 난무했어요. 먼저 주된 혹평을 집약하자면 홍대병 말기에 다다른 인디씬 뮤지션들이 실험적이란 말로다가 개똥반을 그럴싸하게 보이도록 잘 포장했던 거였고 반대로 주된 호평을 집약하자면 국내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오리지널리티와 그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여러가지 사운드의 충돌은 모든 전형을 비껴가 거대한 에너지를 지닌 앨범으로 탄생했던 거였죠. 네, 이렇게 음악 좀 듣는다는 사람들 사이에서조차 감상평이 이토록 대립되니 당시 이 앨범의 2012 최고의 문제작이란 수식어가 따라오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현상을 바라보는 묵만의 태도는 마치 이게 제3자한테 벌어진 일인 것 마냥 의연했어요. 음악을 빌미삼아 실험적으로 보이려 한다는 평에는 우린 실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한 것뿐이라 답했고 본작이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는 이들에게는 사실 엄청난 의미 같은 건 없다며 손살을 쳤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꺼냈어요. 요즘 아무도 재밌는 걸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만큼의 관심을 주는 거라며 본인들에게 내려진 엇갈린 평을 일단락시켰죠. 암튼 이렇게 작품 안팎으로 소음을 일으킨 본작은 얼마 안 지난 장르씬을 넘어 일반 대중들에게도 전파됩니다. 김청완, 장기하가 진행하는 라디오에서 소개되고 회사의 권유로 컬트쇼에 직접 출연도 했으며 후에 스페이스 공감 난장에서 라이브 무대도 가지면서 얼굴을 제대로 알린 거예요.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이때 벌레를 발견한 순간을 극사실적으로 표현한 안드로메다, 동명의 책을 모티브로 한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가 여러모로 커다란 주목을 받으면서 묵만은 컬트적 인기 이상의 것을 누렸습니다. 그렇게 1집의 화제에 아울러 미디어 파워로 탄력을 얻은 이들은 향후 왕성한 활동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됐으나 앨범이 발매된 지 약 1년이 지난 시기에 활동을 거의 접다시피 했어요. 팀의 리더이자 메인 악기인 구장구장 화영식을 가진 뒤 가끔 공연장에 나타나 모습만 비출 뿐 향후 이들의 이름을 내건 작업물은 위안부 관련 컴필 앨범을 제외하곤 나오지 않았죠. 왜냐면 이제 이 두 누님은 어쩌다 급조된 팀 활동에 집중하기보단 개인의 삶과 커리어에 집중하기로 했으니까요. 14년도에 각자 사귀고 있던 남자친구와 결혼식을 올린 뒤 만수는 본명인 이민희로서 영화음악과 개인 작업물을 제작하며 지금까지 음악 관련 분야에서 상당한 활약을 하고 있고 무키 역시 본명인 정은실로서 영화 감독, 작가, 배우, 아트 디렉터 일을 병행하며 영화계에서 활발한 활동 중에 있습니다. 또 올해 파실한 작품에서 무키는 감독 겸 작가로 만수는 음악 감독으로 참여하며 둘의 우정과 예술적 가치관이 여전히 끈끈함을 과시하기도 했죠. 이런 두 사람이 다시 묵만이란 이름으로 묶여서 이 집으로 돌아오는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지만 전 그렇게 이 1집에 더 애착이 가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희소가치 측면에서 그런 게 가장 크겠지만 이 앨범의 아트웍부터 이들의 연주법, 가사의 감정과 메시지, 곡의 진행 등등 이 모든 것들은 제 예측을
가사를 뛰어넘는 충격이 도사렸고 동시에 이런 의외성을 가진 앨범이 흔치 않다는 걸 알기에 정말 계속해서 꺼내듣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충격이 음악의 한 형태로서 잘 가다듬어졌다 느껴져서 2012가 아마추어리즘을 표방한 웰메이드 앨범이 될 수 있지 않았나 싶네요. 이들의 독특한 캐릭터성이 설득력을 가져다 준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직 이 앨범을 안 들어보신 분들은 꼭 한번 들어보시고 새로운 차원의 감상을 느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전 다음에 올게요.